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리학자입니다. 서울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30년 동안 강의했고 후에는 정부에 들어가서 대통령실장, 주중국 대사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지리학자로서는 IGU 국제지리학연합의 사무총장으로 한 6년 동안 세계 지리학계를 이끌기도 했고 서울대학에서는 교무처장으로 학사를 책임지기도 해서 지리학자이면서 행정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때는 정부에 공직을 했으니까 공직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리학자로서 통일을 연구했고 또 정책을 맡아서 통일을 추진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취지로 하겠고 제목을 통일준비론이라고 했는데 우리 스태프들은 이걸 줄여서 유통준, 유익의 통일준비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통일이 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서 들립니다. 이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놓치게 됩니다. 통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상상하고 그리고 잡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통일이 오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산업화를 이루고 또 민주화도 이루고 대체로 선진화에도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취이기는 한데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칭송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직 작은 성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사실상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고 또 그 분단 체제 자체가 우리가 원해서 또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매여서 남들이 만든 분단 체제인데 그 체제에 살면서 우리가 성취를 자만하고 안주한다면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압제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이 성취에 안주한다면은 우리는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대한민국이 짊어진
최대의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을 앞당기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국민, 특히 이 정치권과 부분적으로는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민족이기를 부정하고 통일을 안 하겠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도 그러한 얼빠진 생각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회의론이나 또는 분단 책략에 맞서서 행동으로 대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이 통일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그 여건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관점으로 한반도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 한반도의 고지도와 지구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떤 땅인가 또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학문이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지오폴리틱스라 그러고 독일 말로는 게오폴리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지정학이란 말을 합니다. 이 경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도 하고 또 군사에서 지정학적 구도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과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결정론이라는 이론 또는 저는 그걸 사이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들여다보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한반도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결정론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큰 대륙이 있고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이 서로 팽창하게 되면은 반도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분단되는 것은 어쩌면 운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정학적 결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 이것을 그 사이비라고 했습니다만은 학계에서는 이 지정학적 결정론은 이미 오래전에 기각된 가설입니다. 왜 기각됐느냐 하면은 지정학적 결정론, 즉 반도가 불리한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설이 경험적으로는 틀리고 이론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틀리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유럽에서 서구 문화를 보면은 그리스가 반도입니다.
거기에서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싹이 텄습니다. 서양 문화의 싹이 튼 곳이죠. 그리스 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태리 반도를 근거로 해서 당시에 알려진 서구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도에서요. 그리고 에스파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를 터전으로 해서 지구의 3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드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조금 북쪽으로 가면은 그 덴마크가 있는데 이 덴마크도 반도입니다. 그런데 빙하가 휩쓸고 나간 자갈, 모래, 바위의 땅에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아주 북쪽으로 가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죠. 사실 매우 척박한 바위, 빙하, 그리고 눈만 있는, 눈과 얼음만 있는 그런 땅인데 전 지구가 부러워하는 복지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는 문명을 이끌고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반도가 토대가 됐던 거죠. 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은퇴해서 가서 살고 싶은 곳 1번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반도입니다. 그 다음이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도 반도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가 그렇게 훌륭한 문화를 배태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땅인데 유독 한반도만 그렇게 불행하도록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가설은 독일의 지정학을 빌어서 일본의 군부가 조작한 가설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믿고 따라간다면은 아직 조선 총독부의 책략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해양 세력이 있고 대륙 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반도 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설에서는 반도 세력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론적 결함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지정학적 결정론에서 혹 거기에 빠져 있다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정학의 본고장에서 지정학을 전공한 지정학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육사에서 강했고 세계 지리학계를 이끌던 지리학자입니다. 제 말씀을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한반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분단되어 있습니다. 자결의 반대말로 나는 그것을 타결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 한국의 미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타결의 분단 체제 위에 있다. 그리고 그 타결을 한 타가 사강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전쟁을 치르고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의 단계에서 보면은 한국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분단 체제 하에서 발전의 고비에 서 있다면은 마땅히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한반도의 지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좀 생소하겠지만은 지는 땅이라는 지고 전략입니다. 이 지전략이라는 것은 영어로 지오스트라테지라고 하는데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국가발전 전략, 대략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분단 체계를 극복하는 것이 지전략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 본래의 모습, 본래의 속성,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전략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전략의 제1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일체성, 하나된 성질, 독일말로 아인하이트라고 합니다. 이 아인하이트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회복된 한반도가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자유와 개방으로 새로운 발전,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은 지전략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분단 극복, 즉 통일과 그 통일된 한반도가 자유와 개방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전략적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통일이 과제라고 한다면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대개 통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오면 그때 통일하면 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여러분 그런 노래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또 때로는 말로 우리 소원이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고 노래를 부른 지 70년이 넘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분단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망명해 있을 때 어느 날 그 양아들인 이인수 씨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누가 그 서울에서는 통일을 좀 위해서 힘을 쓰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인수 씨가 갑자기 당한 질문이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이 통일 얘기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통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 대통령이 망명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통일은 말이나 노래로 하는 게 아니다. 통일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2년 장관일 때 이인수 씨로부터 직접 들은 증언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통일은 이때까지도 이제 산업화한다고 민주화한다고 중요하긴 한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미뤄놨단 말이죠. 그런데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70년이 지났어요. 말만 하고 노래만 부르다가. 그런데 행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큰 달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 둘레와 높이가 60-70cm 되는 큰 항아리인데 항아리 명장 김정옥 선생과 장관이 합심해서 몇 달에 걸쳐서 이 통일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 국민이 말로 하지 말고 통일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자. 그리고 그 첫걸음은 통일에 들어갈 비용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적립해보자 하는 뜻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이 항아리를 만들고 제가 국민이 성금을 내줄 것을 당부하면서 민간단체로 통일생각이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어요. 그 통일생각이 성금을 모은 게 얼마 전까지 9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5일, 9월 25일에 그 성금을 통일부에 기탁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통일 항아리를 제작하고 나서 대내외에 대한민국 통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민간 차원의 일이었고 이제 이것이 법이 만들어져서 통일부에 통일성금 개정이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께서 통일을 준비하자고 했으니 비로소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통일 준비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독일 통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된 역사가 우리보다는 통일국가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1839년에 여러 영주국으로 봉건 체제로 찢어져 있는 독일 영주들이 모여서 함바하라는 곳에서 축제를 하면서 통일을 논의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그 나폴레옹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정치적 통일을 얘기할 수 없어서 축제를 가장해서 모여서 의논을 한 거죠. 그걸 함바하 페스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됐습니다.
자유와 통일, Freiheit und Einheit. 독일인들은 자유를 원한다. 독일인들은 통일을 원한다. 자유가 없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자유가 있는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자유통일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게 1832년이에요. 그 뒤에 잠시 그 바이마르 공화국 때 잠시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곧 제3제국으로 넘어갔고 제3제국은 아시다시피 나치의 히틀러 나치 체제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Freiheit und Einheit, 자유 통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염원은 약화되지 않았고 마침내 1990년 통일을 이루었죠. 독일 통일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독일 통일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분단 체제 하에 있죠. 제가 독일 통일 30년을 기해서 독일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본래 독일에서 출판이 됐는데 후에 한국어판도 냈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은 이게 독일어판입니다. Die dritte Reflexion, 이렇게 독일에서 출판이 된 것을 훗날 이 제3의 성찰이라고 해서 한국어판으로 다시 출판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보시면은 오늘 내가 한 얘기의 상당 부분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 통일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통일되면은 통일 받아들이면 됐지 준비는 왜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로 통일을 un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unification, 통일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한마디로 합쳐서 짧게 표현하는 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유니피케이션과 주도권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합쳐서 유니시어티브라는 말을 제가 조어를 만들어서 한국이 유니시어티브를 갖겠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하겠다 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K-유니시어티브. 그럼 K-유니시어티브는 왜 하느냐? 한반도는 본래 하나입니다. 이것을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하나의 땅입니다. 거기에 한국인들이 살면서 공통된 그리고 오래된 삶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단된 것은 부자연한 겁니다. 본래 하나였던 것은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그 사민당 당수하고 총리를 지낸 윌리 브란트가 한 말입니다. 윌리 브란트는 본래 통일이 안 된다. 독일 통일은 그렇게 쉽게 안 된다
해서 독일 통일을 얘기하는 정치인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통일되기 얼마 전까지도 독일 통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지자 이 말을 했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된다. 그것은 자연이고 자연의 그 순리를 따르는 것이 천륜입니다. 이 자연과 순리를 따라서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하는데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니시아티브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내외의 정세를 종합하건대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정책을 수행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을 준비하면 첫째는 통일이 앞당겨집니다. 통일의 여건을 국제사회에서건 또는 지역사회에서건 또는 국내에서건 여건을 조성하고 또 장애를 제거하면서 민족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면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통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준비를 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한다면 통일 후에, 정치적 통합 후에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통일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 후에 이 통합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아직도 제2의 장벽이니 마음의 장벽이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두고 성공적이지만은 그러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독일 말로 Erfolgreich aber unzufried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동서독 주민이 마음의 통합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얼마나 걸릴 건가? 저는 2019년, 20년에 30년 통일을 조사해보고 이런 잠정적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단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통일은 오래 걸린다. 아마도 분단된 기간만큼의 시간은 최소한 필요할 거다. 긴 시간이죠. 우리가 만약에 70년 또는 80년 후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완전히 통합되기 위해서. 그래도 100% 통합은 아니죠. 그거는 긴 역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줄이고 통합의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통일이라는, 자유통일이라는 비전을 내세움으로 해서 국민이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비전이 섰을 때 우리 국민은 또다시 발전을 위한 단합을 이루어낼 것이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사진을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 판문점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제가 그 장관 때 민간의 복장을 입고 나머지는 유엔군 병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군 장교도 보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가급적 이런 그림을 잊고 싶어 하지만은 지금도 한반도 분단에는 강대국들이 관여하고 있고 지금도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이 분단 체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정신입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한국인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체제를 만들고 우리 조상이 살아온 삶의 원형을 회복해서 발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국민정신, 주인정신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통일을 얘기하면은 그 중국 때문에 되겠어? 이렇게 그 회의를 먼저 말하거나 또는 그 뭐 미국이나 뭐 강대국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니야? 해서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통일은 누구의 문제인가? 한국인의 문제입니다. 물론 분단이 타결이듯이 통일도 타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을 이끌어가고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인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확고히 가져야 된다. 남을 쳐다보지 말고 먼저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반듯하게 하는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는 우리 정부가 자유통일을 국가 비전으로 확고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일 준비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국가 비전을 세우면 비전만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비전이 서야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할 거냐? 국민의 통일 의지를 고양하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을 늘리고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셋째는 통일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넷째는 한국인과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 것은 탈북민들이 통일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실상을 알고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돕고 그리고 통일 후에 살아갈 제도를 미리 마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통일 준비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특히 힘써야 할 것은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유연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유세계의 연대를 강화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적 연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는 어쩌면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바람이란 뭐냐? 우리의 사는 모습, 자유롭게 사는 모습, 풍요롭게 사는 모습,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그들이 알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것이 언젠가 힘을 합쳐서 그런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될 것이란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자유의 바람입니다. 분단 당시에 동독 사람들은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동독의 서쪽을 바라보면 어디죠? 서독입니다. 서독을 넘으면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경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Look south. 동독 사람들이 Look west 했다면은 북한 사람들은 지금 Look south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래서 연속극을 보고 남한의 노래를 부르고 남한의 패션, 옷차림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남한의 유행어까지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바람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70여 년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억압받고 그리고 기근, 빈곤에 시달리면서 지금 제2의 빈곤 상황, 아사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이 굶어서 죽는다는 게 그게 뭡니까? 탈북민들이 연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굶길 수 없어서 자식에게는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주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노라고. 그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그들이 또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일을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법을 만들어서 남한풍을 처벌하고 그리고 장벽을 세우고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자유의 바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인류의 기본권이고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결의 정신을 우리가 갖고 국가 비전을 자유통일로 확고히 세우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통일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에는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정치 행정의 전 부문에 걸쳐서 사실은 통일
또는 통일 후를 대비하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뭐냐, 어떤 세상이냐, 이거를 한번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비전의 그림이라고, 독일 말로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빌트, 지향하는 그림입니다. 첫째는 통일이 되면은 한반도의 일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하나의 땅입니다. 통일해서 한 나라로 산 역사가 1300년이 넘습니다. 사실상 한반도가 한국입니다.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닌 타의 강제에 의해서 분단됐다면은 우리가 자주 독립을 완성하는 길은 한반도의 일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국인들이 떳떳하게 글로벌 사회에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은 한반도의 또는 통일 한국의 위상이 지정학적으로 높아집니다. 규모가 커지고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력, 과학기술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한반도가 갖는 지리적 장점, 개방, 연결성,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지정학적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경제학에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은 스스로 노력한 것 이외에도 그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서 이득이 생깁니다. 이 스케일의 어드밴티지죠. 저는 그 어드밴티지가, 규모의 어드밴티지가 지정학적 위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규모가 커지고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통합을 이룬다면은 한반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냐? 우리의 비전은 통일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을 하고 나면은 이 자유와 번영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헤겔은 자유의 확대가 역사라고 했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통일을 넘어서 지향하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로, 그리고 전 인류에게 자유와 번영을 나누면서 확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젊은 학생일 때 그야말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던 타고르의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타고르는 인도의 시인입니다. 1929년에 우리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이 시를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 실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한국.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한국이 자주 독립국가로 반듯하게 서는 날, 한국은 동방의 밝은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의 밝은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둠에 쌓인 대륙, 그것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반도가 자유통일을 이루고 나면 그 통일 한국의 자유와 번영이 북한을 넘어서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를 비추게 될 것이다. 이게 한반도의 꿈입니다.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것은 지금을 문명 변혁기라고 한다면은 통일 한국은 이 문명 변혁기의 새로운 문명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 한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뭐죠? 홍익인간, 널리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새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은 상생공영,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식민 통치를 받았고 가장 치열한 전쟁을 겪고 높은 인구 밀도와 뒤떨어진 산업화로 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한국이 민주주의에서 앞장서고 산업에서 앞장서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게 된 겁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걸로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이 되겠느냐? 제가 하나의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FTA, 자유무역지구, FTA의 면적이 대한민국과 FTA를 맺은 지역의 면적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이미 한국은 그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한반도의 꿈은 자유통일을 넘어서 북한의 해방을 넘어서 자유와 번영을 전 인류와 함께 나누는 등불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한국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그 지정학적 위치는 어떤 거냐? 태평양이라는 제일 큰 바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바다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대륙을 잇는 온대 지역의 가장 기후가 좋은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 수탈을 겪고 타결의 아픈 역사를 겪고 북한은 공산치하의 혹독한 독재를 겪으면서도 후진국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되고 그리하여 통일을 이룬다면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꿈을 혼자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겠다고 하니 이것은 홍익인간, 상생공명, 다른 여러 가지 말로도 가능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만약에 제국주의를 한 나라, 침략을 한 나라, 본래 선진국이었던 나라 또는 후진국에 머무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면 잘 안 될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위치에 도달한 꿈을 이룬 나라가 그렇게 나선다면 그건 가능한 꿈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전, 한국인의 비전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로 문명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것의 기초는 주인정신, 자결의 주인정신을 확고히 갖는 것입니다. 오랜 사대주의, 큰 나라가 어떻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큰 나라를 따라가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정신, 그런 옛날의 생각에서, 고루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통일은 뭐 기다리다 보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통일 안 해도 좋다, 이런 허리멍텅한 얼이 빠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고 그 자유통일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등불이 되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정신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이루고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큰 일을 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통일 준비의 핵심 아이디어가 들어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통일의 주역이고 그리고 통일의 등불이 된다는 생각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통일 준비에 나설 때입니다. 독일을 통일한 독일 통일의 통일 독일의 대통령 리샤드 폰 와이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